이제 끊긴다. 갑시다. 아프리카 형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 뭐 아침이랑 해가지고 경기수가 별로 없는데 후딱 또 추석이잖아요. 후딱 빨리 하고 갑시다. 첫 번째 아라인 대 알사드. 아라인이 지난 아침 우승팀이죠. 요코하마 마리너스 꺾고 여기 아랍에미리트 팀이고 알사드는 이제 카타르 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냉정하게만 이 팀들 경기를 막 디테일한 거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아라인 감독이 이제 크레스포 한 20년 전인가 유럽을 이제 호령했던 공격수죠. 그 아르헨티나. 얘가 이제 감독으로 앉아 있고 작년부터 아라인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 우승시켰어요. 얘가 우승시켰고 얘가 재작년까지 카타르 리그에서 작년 초까지 카타르 리그 경험이 있습니다. 카타르 리그 그 알두아일이라는 팀에서 카타르 리그 경험이 있고 트래블까지도 했어. 첫 시즌에 리그 그리고 컵 대회 2개 다 우승해가지고 크레스포 감독이 카타르 리그 첫 시즌에 알두아일 첫 시즌에 트래블을 했고 두 번째 시즌 초반에 4승 2무 2패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두아일의 그 이상이 꿈이 너무 높았던 거지. 이것도 만족을 못해서 상호 합의하에 트래블을 감독을 8경기 만에 경지는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제 해제를 하고 아라인으로 넘어온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감독이 남미에서는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카타르 리그에서 잘했고 그리고 아라인에서도 지난 시즌 뭐 나쁘지 않았죠. 우승했으니까. 요 아라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포 감독이 원래 그 되게 넓혀서 경기장을 되게 폭넓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공격수 아닙니까? 공간을 만들려는 건지 경기장을 굉장히 막 좌우 풀백 쭉 찢어버리고 센터백도 간격 상당히 넓혀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로 패스를 들어가면서 이제 측면 플레이들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아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에이스들이 있어요. 라히미 제가 그 모로코 그 올림픽 때 계속 라히미 얘기밖에 안 했잖아. 이때 이 새끼 올림픽에서 8골 넣었습니다. 8골. 라이미가 지금 포진해 있는 아라인이고 뭐 우리나라 선수로 박용우 이런 애들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이제 뭐 공격력 괜찮고 한 부분이고요. 알사드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좀 영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수들도 우리 꽤 있어요. 좀 아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니스 이제 사이드백이었던 놈이고 이제 아피프 얘 이제 카타르 국대 윙이죠. 주포 꽤나 잘하는 놈이고 오타비오 얘 볼프스 수비수였죠. 볼프스 그리고 이제 로망 사이스 얘는 꽤 됐는데 예전에 한 뭐 4년 전? 5년 전인가? 그때 샘백 울버햄튼 이런 애들 좀 포진이 돼 있고 올 시즌에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20골을 넣었던 뭐 무이카 이런 애들 좀 영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거의 30개 가까이 했던 이제 막 크리스토 이런 공격진들 영입을 했고 이제 모나코 미드필더 모하메드 카마라 이런 애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전력이 막상 막하예요. 막상 막하인 부분이고 어쨌든 올 시즌에 두 팀이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다득점 경기를 계속하고 있긴 하다. 둘 다 뭐 공격이 좀 되는 팀이고 뭐 리그에서는 지금 리그 경기가 거의 뭐 몇 경기 안 해가지고 알사드 같은 경우 벌써 2패나 하긴 했어요. 알사드가 지금 수비가 불안해. 수비가 기록적으로 봤을 때 뭐 득점력에 해주는 부분인데 수비가 지금 4경기 동안 6골 실점을 좀 많이 했죠. 리그 내에서도 밑에서 4번째야. 수비가 실점률이. 그죠? 공격력은 뭐 12골이나 4경기에서 12골이나 넣으면서 뭐 당연히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지금 좀 걱정인 부분이고 아라인 같은 경우 2경기 1승 1무라 지표가 너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역시나 화력적인 부분은 보여주고 있고 2경기 동안 실점을 4개 한 부분 양팀 다 뭐 공격 괜찮고 대신 이제 공격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수비가 좀 열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다득점이 낫다. 뻔해 보이는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오바만
인터밀란 100배 안 넘기게 뉴캐슬 햄무, 나폴리 헨슨, 빌바오 햄무, 인터 일반승 꼬마 마인 깠다가 인터에 깨졌다고? 아이고 씨. 어제 코멘트 듣고 80배 15,000원 가서 드셨다고? 씨발 나는 꼴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씨발 꼬마 갈 걸 그냥 선택이 아쉬워 항상. 인터도 존나 좋아 보였는데 골을 못 박더라고. 골대 앞에서 라우타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결정적인 찬스 한두 개 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알 쇼르타데 이제 알 나스르. 알 나스르는 이제 날강도 팀이죠. 여기 사우디. 이 쇼르타가 이라크 팀입니다. 이라크 팀. 이 경기도 아챔 부분이 참 아챔 그 바뀐 걸 얘기 안 했네. 챔스가 이번에 그 리그 스테이지로 바뀌었잖아요. 아시아도 리그 스테이지로 바뀌었잖아요. 아시아도 똑같습니다. 예전처럼 그 막 A조, B조, C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이랑 서아시아 쪽으로 아예 원래 나눠져 있었고 그 나눈 상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걸 미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배팅하기에는 솔직히 더 껄끄러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팀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팀씩 나눠져 있거든요. 동아시아, 서아시아 해가지고 동아시아는 이제 우리 쪽, 뭐 중국, 뭐 일본, 뭐 그리고 동남아, 서아시아 같은 경우 12개 팀 중에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12개 팀 중 1위부터 8위가 16강 갑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8개 팀, 서아시아 8개 팀. 이게 4개 팀밖에 안 떨어져요. 4개 팀밖에. 원래는 조별예선 하면은 4팀 중에 2팀이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 그죠? 1위, 2위 올라가고 나머지 뭐 3, 4위 떨어지고 거기에 뭐 3위 중에 성적 좋은 팀 한두 팀 올라가는 거였나? 그랬던 거 같은데 4개 팀밖에 안 떨어져. 더군다나 이게 일정 자체가 홈앤더 어웨이 게임이 아니에요. 홈앤 어웨이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추첨 돌려가지고 어느 팀한테는 뭐 원정 가고 어느 팀한테는 뭐 홈에서 하고 어느 팀하고는 붙지 않습니다. 12개 팀이잖아. 8경기래요. 8경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팀과 맞대결이 없어요. 최대한 같은 리그 팀과의 매치업을 좀 피하고 하면서 뭐 홈앤더 어웨이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짜가지고 랜덤인지 뭔지 어쨌든 그렇게 짜는 부분이라 우리가 원래 하던 것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원래는 홈앤더 어웨이니까 1차전에 그 경기 내용이나 경기 상황들을 좀 보고서 2차전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 이제는 매 경기가 거의 새로운 그 박스 포장을 까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떨어지는 팀이 4개밖에 안 돼. 한 경기 한 경기의 그런 중요도가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죠. 솔직히 4개 팀밖에 안 떨어지니까. 이거 뭐 사우디 팀들이나 저기 뭐 카타르 강팀 이런 데들은 그냥 뭐 원정 경기 버리고 홈에서만 이겨도 올라가.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림 자체가 변수가 좀 원래도 변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알 나스르의 경기를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저기 이라크 팀은 냉정하게 아직 시즌도 개막을 안 했어요. 개막을 안 했어. 그리고 이라크 리그가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 찾기가 어려워.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거의 정보가 없고 뭐 나스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는 선수들 굉장히 많죠. 뭐 브로조비치라든가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꽤 오랫동안 심장 같은 역할을 했었고 뭐 날강두나 뭐 리버풀에 있었던 마네, 맨시티의 라포르테 올 시즌에 그리고 저기 라이프치히에서 수비 쪽에 신체 능력이 상당히 좀 심악한 그리고 여기 첼시에서 안젤루 유망주죠. 의외로도 좀 데려왔고 이 경기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알 나스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지막 훈련 취소하고 호텔에서 그냥 피트니스 정도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날두가 날강두가 바이러스 관련 이슈로 빠집니다. 오늘 경기 빠지는데 이게 조금 바이러스가 맞냐라는 데에서 좀 갑론을박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이라크 축구협회 보안위원회에
위원장이 이제 뇌피셜로 이 새끼 쫄아서 뛴 거다 날강도. 약간 쫄아서 튄 게 관중이나 이런 거 이라크가 또 약간 좀 이미지가 되게 무섭잖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서운 이 원정 경기. 더군다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리그 스테이지 방식에서의 어떤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여기는 전력 차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라크죠. 이라크 사고 없고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 경기가 되게 불안해요. 나스르 쪽으로 쉽게 찍기에는 이미 쫄아 있는 느낌이 들어. 사디오 마네도 인터뷰할 때 이라크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림 자체가 전력 차는 100대 0이에요. 이거 뭐 날강도 1년 연봉이면은 여기 팀 구단 같이 여기 팀 전원을 사고도 남아. 그러니까 뭐 전력 차이는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고 여기 뭐 K리그 팀과도 할 만한 나라인데 할 만한 팀인데 그죠? 전력 차이는 100대 0인데 뭔가 그림 자체가 해외 배당도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해외 배당이 찔끔찔끔 그죠? 그런 부분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력 분석 외에 뭐 나스르가 또 주말 경기 저기 이틀 전에 경기가 또 있었는데 아울리 상대로 오늘 밑에 또 있어 아울리 저 팀 상대로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캤지만 굉장히 좀 빡셌던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주말에 주말에 또 경기가 어쨌든 잡혀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저는 2프렘 보겠습니다. 이거 쇼르타 2프렘 볼게요. 쇼르타 2프렘 냉정하게 1프렌도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뭔가 나스르가 개똥줄승 느낌이다. 뭔가 학살하면은 관중들 난동 피우고 그럴 수도 있잖아. 쫄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좀 그거 할 것이다. 애초에 이 경기를 지더라도 어차피 올라간다 나스르. 그런 맥락에서 2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프렌으로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파르마 대 우디네세. 인터 게이 새끼들. 이 경기는 두 팀 다 뭐 스타트가 괜찮죠. 우디네세 3경기 동안 2승 1무 코모랑 라치오를 잡았고 볼로냐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로 비겼고요. 파르마 같은 경우도 1승 1무 1패 피오렌티나, AC 밀란, 나폴리 7공주를 만나서 상당히 뭐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력은 파르마가 더 좋아요. 파르마가 제가 피오렌티나전 끝나고 AC밀란 분석할 때였나? 두 경기째였나? 두 경기째 분석할 때 돌풍의 냄새가 난다. 경기 잘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AC밀란을 잡았고요. 2대1로 홈에서. 심지어 경기도 잘 안 밀렸어요. 나폴리 상대로 이기고 있다가 골키퍼, 일본 골키퍼거든요. 스즈키 자이온이라고. 걔가 퇴장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극장골, 연속 2골, 추가 시간에 2골 먹어가지고 이때 우리 오바로 찍었는데 살려줬죠. 일본 애가. 그래가지고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력 자체가 강팀하고 붙어도 안 밀려요. 기본적으로 이상하게 막 전방에서의 좀 패스 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잘 들어가고 역습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퇴장당한 스즈키 자이온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출전 정지로 빠지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도 에스테베즈가 좀 불투명하게 떠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말씀드리기를 파르마는 오바를 가면 된다 그냥 오바. 그래서 계속 오바로 갔던 것 같은데 AC밀란전도 주력으로 오바 찍었고 나폴리전도 주력으로 오바 찍었고 뭐 둘 다 3골로 다 해줬던 부분인데 사실 오바를 찍는데 이 골키퍼입니다. 일본 골키퍼. 이 골키퍼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분석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 빌드업 능력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야. 막 프리미어리그 막 에데르송 이런 애들 거의 별로 안 꿀려. 상당히 좋은데 선방 능력이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반쪽 골키퍼인데 선방이 쓰레기야. 반쪽짜리 골키퍼거든요. 그러니까 오버가기 좋은 거야.
공간이 있으면 골키퍼가 공 잡았을 때 바로바로 띄워주거나 바로바로 패스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역습이나 뭐 공격이 훨씬 더 쉽게 전개가 되고, 퇴진 선방은 쓰레기니까 먹힐 건 먹여주고 아니면은 헛짓거리해서 먹여주고. 애초에 이번 시즌 벌써 헛짓거리를 몇 번 했어. 거기에 지난 경기 퇴장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를 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골키퍼인데 오늘 안 나오는 부분은 쉽게 오바를 보기에는, 더군다나 상대 또 우디네세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오바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해배당 오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파르마의 경기력을 지금 당장에 상당히 높게 사고, 우디네세가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냉정하게 경기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코모 상대로도 좀 밀렸었던 우디네세고, 뭐 라치오 상대 승리, 저건 이제 좀 잘 지켰죠. 또 그리고 후루꾸로 좀 잘 들어간 부분들, 중간에 이제 우디도 퇴장이 나왔는데 잘 버티면서 어쨌든 가져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파르마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파르마 사이드, 파르마 승. 불안하면 역시나 무보험 치셔도 될 것 같고, 뭐 언어번은 굳이 보면 오반데 승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로크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크롬. 파르마 올 시즌 매섭다. 그럼 보고, 그리고 저기 에스테란데 이란 팀입니다. 테헤란 팀, 테헤란. 이 테헤란. 이란 팀인데 알 가리파, 가라파. 이름도 존나 어려워. 네, 경기인데 일단 이 테헤란 이란 팀은 작년에 2위 했던 팀입니다. 수비팀이에요. 30경기 15실점 하면서 2위를 했던 팀인데, 올 시즌은 1승 1무 1패로 그다지 스타트가 좋지 않고, 수비도 30경기 15실점이면 경기당 평균 실점이 1이 안 되잖아. 0.5잖아요. 올 시즌에 4골 벌써 허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강점을 지금 3경기만 봤을 때는 좀 잃어버린 느낌이 있죠. 경기당 평균 실점 0.5인데 지금 벌써 1이 넘어가니까,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알가리파는 작년에 이제 3위, 가리파는 이제 3위 했던 팀입니다. 3위. 올 시즌에는 4경기 1승 2무 1패로 역시나 두 팀 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이슈가 조금 있어요. 여기 그 브라힘이라고, 저기 알제리 메시, 우리 월드컵 때 얘한테 골 먹었어. 알제리 10년 전인가? 알제리 메시가 있는데 얘가 원래 에이스거든요. 작년에 20골을 넘게 넣었어. 작년에. 근데 얘가 그 구단과의 관계가 지금 좀 틀어져 있어요. 올 시즌에 출전 저 4경 이 4경기 동안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관련 뭐 이슈도 있고 구단과의 뭐 관계도 있고 되게 좀 악화가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올 시즌에 가리파가 지금 스타트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명실상부 에이스거든. 얘는 뭐 지금도 여기 뭐 알사드나 저런 중동에서 강팀들 있잖아요. 아릴랄도 있었나? 근데 그런 강팀에서도 원할 정도로 90년생이라 되게 늙었는데도 뭐 작년에 당장 20골 넘게 박았으니까. 얘 참고로 옛날에 아스날에서도 노렸어요. 옛날에 윌프레드 자아 노릴 때 걔 놓치고 이제 브라임이 데려오자 이랬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개인기가 좋고, 참고로 메시가 그 라리가에 있었을 때 메시보다 드리블 성공률이 더 높았었나? 드리블 성공 횟수가 더 높았었나? 아무튼 간에 엄청났던 놈입니다. 지금도 뭐 갈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얘가 나가리가 됐어요. 아직도 가리파 소속이긴 한데 뭐 계약 관련 이슈로 뭐 아체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 경기는 출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리파가 이제 저기 로드리고 모레노, 얘 옛날에 비엘사 시절 리즈, 비엘사 시절인가 그 전인가 헷갈리네. 비엘사 시절인 것 같은데, 어쨌든 리즈에 있었던 놈인데 나름 몸값 높았던 놈인데, 그때 당시 얘를 이제 좀 데려왔어요. 물론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리그에서 데려온 부분이고, 작년에 뭐 공격 포인트 한 10몇 개 찍었던 것 같아, 카타르 리그에서. 그러니까 뭐 브라이미보다는 사실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전에 데려왔어요. 일주일 전에 데려왔어. 리그 한 경기 소화했고 어시스트 하나 했더라고. 이랬던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리파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뭐 카타르리그가 지금 아까 뭐 알사드도 마찬가지고 조금 일정 조정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아챔 일정이 있으니까 리그 일정을 아챔 경기 열심히 뛰어라 하고 조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은 부분은 있지만, 글쎄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굳이 보면 약간 그 사이드에 제가 볼 때 무해모 아니면 승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얘가 또 직전 경기 들어와가지고 그게 헷갈려. 일주일 전에 붙었으면은 이거 그냥 에스테란 승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레노가 들어오긴 했잖아요. 직전 경기도 어쨌든 어시스트 올리고, 직전 경기는 지진 않았습니다, 가리파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고민을 해서 무승부에 볼지 승을 볼지. 이게 전력 평가가 안 되니까. 저기 사우디 애들은 저기 그 뭐야,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해주거든요, 가끔씩. 해가지고 다시 보길 보든 뭐 하이라이트 보든 보면 되는데, 얘들은 뭐 경기를 못 보니까. 근데 그래도 테헤란이 좀 낫지 않나? 이란승 봅니다. 이란승. 카타르 대 이란승 쪽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리고 알 아흘리 대 페르세폴리스. 여기도 여기 사우디, 페르세폴리스 이란 팀인데, 여기는 뭐 배당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력 차이가 극명합니다. 극명해요. 아흘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아는 선수는 이제 피르미누, 리버풀에 있었던 피르미누나 이제 바로 전북에 있던 놈인데 안 씁니다. 당연히 나이도 많고. 리아드 마레즈, 맨시티, 저기 알제리 놈. 이제 베이가, 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셀타비고에서 존나 잘했어요. 그래서 뭐 나폴리고 뭐 저기 강팀에서 데려간다 했는데 돈 벌러 사우디로 바로 지킹 때렸습니다. 얘들은 좀 강팀에서 해먹다가 돈 벌러 온 거잖아. 얘는 이제 뜨고 있는 시점에서 왔어요. 어쨌든 미드필더 자원. 그리고 이제 KC에 AC 밀란에서 오래 뛰었죠. 그리고 이바네즈, 뭐 저기 로마에서 뭐 달리기도 준수하고 뭐 잘했던 놈이죠. 로마가 얘 나가고 되게 고전했잖아. 데미랄, 아탈란타야 센터백. 골키퍼 이제 맨디, 첼시에 있었던 놈이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여름 이적 시장 끝물에 사우디로 또 갔죠. 아이반 토니도 지금 알 아흘레에 있고 지난 경기 데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 전력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제가 아는 선수가 없어요. 뭐 이란 국대 애들 몇 명 뭐 들어가 있긴 하겠죠. 이란 팀이고 강팀이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게 아라흘리가 생각보다 사우디 팀 뭐 나스르, 뭐 아릴랄, 뭐 이런 강팀들이 있잖아요. 걔들보다는 조금 아래급이에요. 조금 아래급. 냉정하게 봤을 때 멤버 구성 자체가, 그죠? 골키퍼도 뭐 그렇고, 뭐 수비야 미드나 그렇다 치더라도 전방이 조금 약해요. 피루미누가 사실 그 정도로만 엄청 신체 능력이 좋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리버풀에서도 이제 살라 마네 사이에서 이제 그 와리가리 잘 타고 그런 느낌이었지. 사실 얘가 뭐 개인기로 막 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마레즈도 이제 좀 마레즈는 여전히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똥배승 찍거나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페르세폴이 어쨌든 이란 팀이 버티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흐라울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나름대로 버틸 만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토니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조금 헷갈려 나도. 토니가 근데 한 경기밖에 안 했는데 지난 경기 그 나스르 호날두 팀이랑 했을 때 데뷔전을 가졌거든요, 리그. 그래서 뭐 별로 찬스가 없었어. 라울리가 밀렸기 때문에. 그죠? 별로 뭐 보여줄 만한 그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극장골 먹고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뭐 나스르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본 게 없어. 뭐 미트로비치처럼 존나 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토토나 하면서 먹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승이랑 언더로 보겠습니다. 승이랑 언더 이렇게 보고, 나스르 경기는 제가 분석해놨어요. 아까 분석 끝났고 저는 쇼르타 2프렘 봅니다. 쇼르타 2프렘. 그리고 라치오 대 이제 저기랑 엘라스. 이 경기 뭐 지금 베로나가 라치오보다 순위가 높은데
라치오 같은 경우 우디한테도 한번 당하고 뭐 지난 경기 AC 밀란전에도 지고 있었지 참. 역전을 했습니다만 레앙한테 한 골 또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좀 캤던 부분인데 어쨌든 라치오도 조금 뭐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기존에 뭐 임모빌레 이런 늙은이들 좀 쳐내고 뭐 카스테야노스한테 출전 기회를 더 주고 이제 저기 살레르니에서 태업하고 있던 공격수 그래도 능력 있는 공격수 이제 블라이디아 데려와서 올 시즌 벌써 한 골 넣었고 한 부분이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이제 그 알베르토 루이스 알베르토 이름이 헷갈리네 맞나 루이스 알베르토가 어쨌든 그런 반쪽짜리 공격 몰빵 미드필더 쳐내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선택을 했고 나쁘진 않습니다. 측면 자원들도 몇몇 또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과는 조금 선수 구성이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또 공격력은 여전히 좀 살아있긴 하다. 측면 쪽에 뭐 누노 타바레즈 이런 애들도 공격력이 좋은 수비수들 좀 이렇게 데려온 부분이라 아주 강해 보이지도 않고 아주 나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그 정도 라치오 느낌인데 수비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비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 베로나 같은 경우 시즌 뭐 저기 나폴리 상대로 대이변도 내고 지난 경기 제노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는데 냉정하게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나폴리 경기는 좀 얻어걸린 측면도 있고 나폴리가 이때 좀 멘탈적으로 좀 되게 흔들렸던 시기예요. 막 뭐야 흡입차도 좀 오락가락했었고 오시면 관련 이슈도 있었고 또 몇몇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나가고 싶다고 막 좀 그럴 타이밍이었고 뭐 유벤투스한테 그리고 3대 0으로 지고 제노아 상대로도 솔직히 저때 메시아스가 막 골대 맞추고 찬스 다 날리고 했던 부분에서 PK 좀 얻고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부분이라 또 오늘 경기 베로나 같은 경우 지금 주전 자원들에 대한 또 누수도 있습니다. 3경기밖에 안 했지만 미드필더 쪽에 둘 다 부상으로 빠졌고 사이드 쪽에 이제 수슬로프 빠졌고 공격수 수비 쪽에 뭐 센터백도 되고 측면 수비 되는 프레스 빠졌고 지난 3경기 대비해서 주전 자원이 3명이나 빠졌어요. 한 경기 바로 이 경기만에 그죠? 누수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제 뭐 로마 극장으로 비기고 인터 터지고 세리 지랄들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경기 좀 줘라. 라치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승. 마지막 라요 대 오사수나. 이런 경기 사실 뭐 분석할 거 없습니다. 오사나 라요나 사실 그쵸? 라요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주전하면 빠졌고 오사수나는 오늘 부디미르 주포가 지금 불투명해 지금 떠 있는 부분인데 좀 주목해야 될 공격수였던 사라고사가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엄청 첫 경기는 잘했는데 두드러지는 느낌까지는 아직 없어서 지난 경기 뭐 셀타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솔직히 골이 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뭐 우사수나가 양질의 찬스를 존나 많이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때리면 들어가는 날이었어. 유효슈팅 3개인데 3골이니까 때리면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요거 그냥 무승부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 언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고 어디가 이기더라도 한 골 차일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다 뭐 득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강점이 전혀 없는 뭐 오사는 뭐 직전에 3골 넣었지만 후루쿠 한 경기 얻어 걸린 그런 느낌이라 기본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날 경기예요. 1대0, 1대1 뭐 진짜 많이 나봐야 2대1 그 정도 느낌이라 그냥 무승부 보고 어느 번 언더 똥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마무리.